시민의 힘 세상을 바꿉니다. 오늘 많은 분들 나오셨는데요. 시민의 힘 세상을 바꾼다고 생각하시나요? 불란서 시민연맹은 뭐 역사적인 세계적인 거고 우리나라도 많죠. 우선 독립운동으로 시작하면 3.1 국민시민운동부터 시작해가지고 가까이는 광주민주항쟁 그 다음에 이제 70년대 이후에 정권을 바꾼 시민운동이 있었잖아요. 세계사적인 시민운동이 우리나라. 그렇습니다. 세계적으로. 네. 참여연대 네. 좀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희 단체는 이제 1999년 11월에 창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벌써 이제 19주년이 되고 이제 내년이 이제 벌써 20년이 되게 되겠네요. 근데 그때 이제 모토가 뭐냐면 밝은 세상, 투명한 사회, 우리 시민이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자발적인 시민들의 모임으로부터 출발한 우리 참여연대, 시민의 힘 세상을 바꿉니다. 그렇게 저희들 늘 주장하는데 실제 우리들이 시민들에게 얼마나 그러니까 살갑게 다가가고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이 사회를 바꾸고자 하는 문제의식을 같이 공유했느냐라는 점에서 보니까 많이 반성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바로 들어요. 20여 년 됐다고 하는데 실상 태동이 보통은 선의로 출발해도 그게 좀 되면 그것이 이제 또 기득권화되고 그 자체가 또 권력화돼버리니까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반성을 하다가도 지나면 에이 그 말에 그만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시민의 힘은 위대할 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운동이 많은 사회 개혁과 변혁을 가져왔어요. 아무도 부정을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들은 몇몇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어느 때는 이런 단체가 나타나고 또 어느 때는 또 소멸돼 버리다시피 하고 그 외에 가장 문화운동이라든가 또는 시민에게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어떤 생활적인 그런 시민단체 활동은 거의 밀려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민단체는 선입견이 정치적인 구호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이제는 그 시대가 좀 지나갔거든요. 좀 정신을 차려가지고 소위 시민 생활이 안정될 수 있는 그런 시민운동이 있어야 함에도 그러지 못한 데 있어서 약간의 실망들이 있었죠. 다만 이제 이 참여자치 그동안에 꾸준히 많은 일을 해왔기 때문에 이 자체에 대해서 어떤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동안에 그 10년 단위로서 과정 어떤 일을 주로 많이 하셨는지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우리가 참여연대를 준비하는 과정에 그때 뭐가 있으면 한국통신에 있었던 전화기 보존국이 있었잖아요. 예, 그 반환운동 기억하실 거예요. 예, 그 반환운동이 바로 이제 저희 단체가 기획을 해서 시작한 거예요. 아마 초창기 활동 우리 시민 여러분 그렇게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것 같고요. 사실 우리 전라북도 지역은 민주당의 숙주 역할을 해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거의 이렇게 여당 역할을 하면서 공천권도 다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지자체 단체장이나 게다가 또 지방의회까지 모두 석권을 장악하다시피 하니까 그게 오래되고 이렇게 집중되어 있으면 제대로 그 역할을 하지 못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바꾸기 위한 노력들을 꾸준히 해왔고 그 다음에 필요한 정책들 그러니까 중소상인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불공정 거래를 제대로 없앨 것이냐 그리고 지방의회에 지역 유지가 아니라 젊은 청년들이나 여성들이 의회 진출해서 시민들의 의견들을 반영하는 정치를 할 것이냐 라는 그런 정책 제안 운동도 계속 해왔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 한 5, 6년 전에는 뭐 이마트를 중심으로 해서 대형마트가 우리 지역 경제에 뭐 이렇게 공습을 해왔잖아요. 그것을 막아냈던 이마트 동전장복이 그래서 우리 시민들 좀 불편하긴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응원해 주셔서 결국 대형마트 일요 휴무제도 만들어낸 거고요. 이번 지방선거에는 뭐 그 얘기를 했어요. 정말로 그 투명한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실제 민생을 이렇게 보듬을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의회를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하냐. 그래서 이제 8가지 정책을 저희가 제안한 게 있거든요. 이제 대표적으로 뭐냐면 의원 재량 사업비라고 합니다. 예. 예, 정확히 얘기하면 의원 요구 반영 사업 예산이거든요. 근데 의원들은 예산을 편성하거나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치단체장이 일정 정도 의원들에게 예산 편성권을 주는 거죠. 그러면서 권력의 짬짬이가 생기고 결국 작년 재작년에 그것 때문에 결국 그 구속을 많이 냈잖아요. 그래서 이 의원 재량 사업 좀 없애야 되겠다.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불공정 거래 그 신고는 중앙정부만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러지 말고 전라북도에도 그 설치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좀 해달라라고 요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중소상인들을 아주 전담 마크에서 그 지원할 수 있는 센터, 그러니까 공무원들만 할 게 아니라 시장 상인들, 시민들, 여러 그 학계들 같이 모아서 그런 전담 센터가 만들어지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걸 포함해서 한 8가지 정도 저희 제안을 했고 그게 하나씩 지금 이루어져. 민생 문제 내지 생활 실천 문제에 대해서 이 참여자치에서 좀 더 실질적으로 다뤄졌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예, 저희 단체를 그러니까 성격적으로 보면 감시형 단체거든요. 그러니까 권력을 감시, 행정 권력을 감시하고 정치 권력을 감시하고 그런 형태로 보면 대변형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들을 저희도 대변해.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이제 21세기 들어서면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우리 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이 직접 문제를 제기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는 시민들이 모여서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그런 운동들이 있거든요. 시민단체가 열심히 해서 그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이미 자신이 갖고 있는 문제를 내고 그다음 그것에 대해서 공유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장을 만들고 시민단체 한 것은 그 장을 준비하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앞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영국의 픽스드 스트리트처럼 당장 저 문제가 발생했으면 누구에게 고쳐라 라게 아니라 자발적인 시민들이 모여서 풀뿌리 시민들이 모여서 이제 그런 걸 하게 될 텐데 시민 스스로들이 그런 것들을 조직해 나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 어떻게 할 것이냐 방법도 같이 좀 연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좀 전파하는 역할들은 저희 단체가 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시민들은 주민에 불구하고 옮기면 고만이고 떠나면 고만이기 때문에 일종의 애양 의식이라든가 자기 향토 의식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그들이 결합해서 자기 권리를 또는 불편한 것들을 고칠 수 있는 것은 문제제기를 참여자치에서 던지고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11명이 전부 할 수는 전혀 없습니다. 언론도 그렇고 대부분이 뭔 사건이 터지거나 문제가 될 때는 발대처럼 날려서 팍 터뜨리기는 하는데 그 끝맺음에는 나오는 것들이 없거든요. 여기에서는 그동안 쭉 이렇게 뭐 문제 제기도 하고 했던 게 어느 정도는 실제적으로 그 결실이 맺어졌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저희들 단체 저희들이 했었던 일들의 성과는 대부분 이제 제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법률이 개정되거나 그다음에 그와 관련된 조례 규칙들이 개정되는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정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국민의 세금으로 또 일을 하기 위해서 집행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집행하는지에 대해서 깜깜이 없거든요. 예산이 집행되는지에 대해서 국민이 알아야 되니까 이제 그런 활동의 결과로 결국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들이 제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뭐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국민들이 홈페이지 그 시청이나 도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보고 싶은 자료를 볼 수 있고요. 그렇지 모자라다 싶으면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도 있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이제 세상을 바꾸는 일에 여러 가지 바꾸는 일이 있잖아요. 이제 저희들은 불합리한 제도를 바꾸는 일에 좀 집중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쫙 받기도 하지만 그 시기가 지나가면 일반적으로 생활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그럴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저희 단체가 일반 시민들에게 좀 어려울 수 있겠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은 이제 제도를 바꾸는 일에 좀 집중하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성격적으로 뭐 감시형 단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또는 큰 기업에서 저희들이 돈을 받지 않습니다. 정부 보조금 빵원, 대기업 빵원, 이렇게 저희들이 시민 독립재정의 원칙을 지켜나가자. 그래서 보조를 받지 않고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온전하게 우리 회원으로 가입한 시민 회원들이나 부정기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우리 시민들의 후원금으로만 경영을 하다 보니까 살림만 생각하면 조금 머리도 아프고 가난하죠. 시민운동이 예전에 대변형 운동이 필요로 했던 시기에는 쑥쑥 성장을 했지만 2000년을 넘어가면서 대변형이 필요 없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사회가 되면서 실제 대변형 시민단체가 전국적으로 정체기를 겪고 있는 것 같고요. 정부군이나 아니면 지역군이냐 하던 곳에서 탈피해가지고 수산 운동을 한다는 건 참 놀라운 일이고 박수를 쳐드려야만 할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실생활 문제도 같이 사업을 하게 되면 회원도 좀 늘어날 거고요. 저희 단체를 잘 모르시잖아요, 시민들이. 근데 알게 되면 부정기 후원금도 좀 늘어나게 되니까 오히려 단체가 좀 발전되는 방향을 우리 총장님이 지금 얘기해 주신 걸로 저는 그렇게. 네. 시민 후원금만 가지고 운영된다는 것도 사실 처음 알았고, 그런 게 그 한 1000여 명 되는 우리 부의장님 후원해 주시는 분들도 대단하신 분이고, 박봉이지만 그걸 가지고 또 이렇게 자꾸 변화를 시도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자체에 소속된 분들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희 단체 이제 전체 회원들이잖아요. 그 1000여 명 되는 이제 회원들이 있고, 그 중에 이제 우리 단체의 살림살이와 정책을 결정하는 데 참여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그분들이 한 50명 수준 되는데, 그분들이 이제 우리 단체 운영인이신 거죠. 매달 모입니다. 민주주의가 시민들의 실생활 안에서 유익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불편한 것들을 편리하게 제도를 바꾸는 거죠. 다양한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가 의석으로 반영될 수 있게끔 연동형 비례제가 도입이 돼야 된다. 특히 우리 전라북도가 공천권을 가질 수 있도록 권역별로 연동형 비례제가 돼야 된다. 이제 그러한 것들로 또 저희들이 이제 방향을 잡고 있고요. 다만 이제 20주년을 저희가 준비하면서 좀 더 중점적으로 향후 10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과 토론이 현재는 필요할 것 같고, 현재 이제 그 단계를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늘 지적받은 것처럼 시민들 그 속에서 살갗에 닿는 그런 정책들이나 그런 활동들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지금 뭐 1년에 한두 차례 하는 회원들과 함께하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역사기행 갖고는 부족하다. 그럼 뭘 갖고 할 것이냐. 이제 그런 고민들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스스로 운동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 세상을 바꾸는 건 시민들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고,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수록 변화의 속도가 빨라질 수도 있고 아니면 역전될 수도 있다라는 게 저희들 생각이라서 회원들 많이 참여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이렇게 1대1로 만나서 들어서 참 좋은 일을 많이 했구나 느끼는 것보다는 시민이 전체적인 감각으로 참여연대가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물밀듯이 몸으로 들어와야 하리라고 생각해요. 회원으로 생활하고 상근활동 이제 20년 돼가고 있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금방 세상이 바꿀 것처럼, 그때 청년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했지만 쉽게 바뀌지 않는 세상을 보면서 조바심도 많이 내고 가끔 실망도 하고 그랬던 기억도 있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한 번도 변화가 멈춘 적이 없고 또 뒤로 역진하지도 않았거든요. 저희 단체는. 그런 점에서 이렇게 20년 된 것처럼 앞으로도 꿋꿋하게 가면 정말 우리가 바라는 시민이 힘이 되는, 그래서 밝은 세상, 투명한 사회가 우리 전북 지역에 꼭 올 것이다 라는 희망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